네, 먼저 이건희 대표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하세요? 지금 일단 뭐 오늘 한 5거래일째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폭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거래소도 지금 사실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고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기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 그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좀 리딩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SKC도 지금 주목을 받았죠. 아까 최태원 회장의 발언 이후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SKC가 오늘 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기아차가 또 굉장히 잘 달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직은 좀 약한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현물은 오늘은 좀 사고 있는데 또 선물을 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좀 내일 정도의 조정이 나올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S2025 관련돼서 조금 이제 많은 이슈들이 반영되는 게 거의 이제 끝나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기회 요인은 없는지. 이지환 이사께서는 그래도 미증시 대비했을 때 요즘 우리 시장의 상대 강도가 좋지 않습니까? 어떤 코멘트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은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되었던 강도가 좀 약해졌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상존했다는 부분. 이 기술주를 조금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고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주는가라는 부분에 우려감이 좀 컸는데 우리는 반면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500만 주 가까이 어제 매수하면서 수급적인 변화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외국인 수급이 4일 연속 매수로 좀 전환되는 부분 코스피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과 옵션에서 상방 배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를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CS와 옵션 만기라는 부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IT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아마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신중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유리기판 테마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유리기판의 그 테마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되 지금은 좀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기존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뭐 SKC든 피롭틱스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가져가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지난달부터 계속 좀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SKC의 그 자회사의 앱솔릭스 쪽에서 미국에서 R&D 그 보조금 같은 걸 이제 받는다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벤트가 계속 좀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쪽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심지어는 최태원 회장이 오늘 그 코멘트에 따라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대감이 계속 좀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상용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상용화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올해 아마 앱솔릭스 쪽에서 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쉽게 막 빠르게 접근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또 조정이 나오고 좀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양자컴이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그 유리기판의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은 좀 때를 기다렸다가 또 다시 좀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SKC와 피롭틱스, YC캠, JTC까지는 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켄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시세가 잘 나오는 쪽으로 추려주었습니다. 유리기판은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갈 가능성, 이제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도 트럼프보다 젠슨 황이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미증시를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비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이 좀 비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보고요. 일단 뭐 비상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증시가 약세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연준의 그 매파적인 인사의 완화적인 발언이라든지 혹은 그리고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 마감을 좀 보였고요. 오히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돋보이는 듯,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젠스랑 CEO의 양자모에 대한 어떻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라든지 혹은 최태원 회장의 어떤 긍정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호재를 받은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 반대로 좀 악재라든지 우려를 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 관세에 대한 명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뉴스 기사는 전해졌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보편적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국가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미증시 변동성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 크게 훼손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시장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시사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미증시 하락을 했고 혼조를 했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은 했는데 나름 그 영향을 잘 끊어내고 시장 뭐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 계속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어서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 들어 힘을 내나 싶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 속 상승폭을 5거래일째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 업종 상위 종목 살펴볼 텐데요. 실적 상위에서는 K전력, OLED와 화장품, 조선 섹터가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유리기판과 해연물류, 로봇과 바이오가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에서는 중소형 건설사와 줄기세포, 정치 테마주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정의와 해운, 바이오가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장기 테마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유리기판 보겠습니다.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감 속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도 엔비디아에 관련한 관련주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5에서 SKC 유리기판의 엔비디아향 공급을 시사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SKC 엔비디아향 유리기판 공급 기대감 속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들썩이면서 YC캠이라든지 SKC 필옵틱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C캠이 20%, SKC가 19% 상승 중입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침투에 따른 전력 수요 전망이 상향되면서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온도로 인해서 겨울철 전력 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전력 설비주들의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LS 에코에너지가 12%대, 가온전선 6%대, LS 일렉트릭도 6%대 강세입니다.
네, 지난해 수출 호조 소식 이후 화장품주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총 102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대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직전 연도 대비 20% 넘게 증가한 호실적에 투자 심리도 개선된 모습입니다. 마녀공장과 아이패밀리 SC 등 화장품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마녀공장이 9%, 바이온도 9%, 아이패밀리 SC도 8%대 강세입니다. 네, 이외 오늘 수출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조선과 자동차, 음식료주들의 흐름도 좋고요. 국내외 독감 등 전염병 확산에 오늘도 백신과 제약, 코로나19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용화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젠슨왕 CEO의 발언 속 양자모테마는 오늘장에서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뜨거운 테마 유리기판부터 가겠습니다. 이왕이면 유리기판에 또 이건희 대표께서는 반도체 전반 잘 보시기 때문에 투자 전략 차원에서 힌트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제 엔비디아 그 젠슨랑 CEO 만나고 와서 이제 뭐 지금 팔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지금 SK 앱솔릭스가 하반기에 양산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양산을 하려면 물론 이제 시범 테스트도 중요하고 수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왜 그 발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핫하게 SKC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고객과의 뭔가가 성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결국엔 AI 칩 이제 코어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패키징 과정에서 가장 지금 유리기판이 필요한 쪽은 TSMC와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러면 이거를 상용하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하기 위한 수요는 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지금 SK 앱솔릭스도 이제 이 공장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은 세워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가동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CES 2025에서 자신 있게 이제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양산을 앞둔 고객사 확보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사실은 뭐 얘기가 됐겠죠. 뭐 그 이번에 만나서 갑자기 뭐 사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 네. 작년 하반기에 이미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라인톡까지 갔다 오면서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올해 아마 가장 핫한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유리기판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SKC도 마찬가지지만 뭐 퓨로픽스라든지 YC캠 가장 대표적인 장비와 소재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급등해서 좀 오늘 자리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언제든지 좀 매수해 보셔도 괜찮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뭐 아직 뭐 SKC가 대기업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시총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비주들도 좀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기서 이제 예전에 뭐 한미반도체가 2만 원에서 10만 원, 뭐 20만 원도 갔듯이 갈 수 있는 섹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올해 핫한 섹터로 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브리핑 때 SK AI 서밋 2024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젠슨 왕 CEO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참석을 해서 친분 과시를 하더라고요. 최태원 회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서 좀 투자 관점에서 궁금해지는 건요. 시간상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괜찮다고 말씀 주셨던 HBM이 그럼 더 좋은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이제 유리기판은 조금 더 포지션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요. 이제 자꾸 뭐 엄마 좋냐 아빠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일단 유리기판은 이제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먼저 좀 주가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고 좀 각도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 지금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어차피 숫자라든지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를 확인해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면이나 변동성 면에서는 아마 유리기판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 오르고 또 조정도 좀 클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보면 지금은 여전히 HBM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근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자본이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질문 드렸는데 HBM 기억하겠습니다.
전선 가겠습니다. 남모르게 전선의 질주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가온전선이나 LS그룹은 워낙 뭐 케이블 쪽에서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적도 찍히는 기업이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수출 기업입니다. 이지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고 전력이나 전선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워낙 많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사실 또 6개월 이상 가격 조정이나 기장 조정을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먼저 조정을 받고 또다시 상승 구간 진입할 수 있는데 지금 전력 수요가 확장되는 것은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AI 관련돼 있는 서브 수요에서만 해도 한 2, 3년 내에 8배 이상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수요는 창출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캐파 싸움이기 때문에 공장의 증설이나 혹은 양적인 팽창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주가 모멘텀을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미 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전력기기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이미 조정을 끝난 이유로 본다면은 또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라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을 좀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제 전력기기나 전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 이통이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최근 1월 달부터 또 다시 랠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다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늦었다라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새롭게 추세가 형성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 주셨네요. 전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소식 하나는 좀 챙겨가야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고 보조금 탔죠. AMPC 탄 것까지 생각을 하면 한 6천억 적자인 건데 반종민 소장께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다에서 주가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야 될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매수를 하거나 그러실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은 북미 전략 고객사양 물량 감소에 따른 내용들도 있고 고수익 제품 출하 비중이 줄면서 고정비가 좀 부담된 상황들도 있고요. 재고 처리 등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그 메탈 가격 하락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측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한 게 뭐가 있냐면 2026년 이후로 그 회복기를 좀 예상을 한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이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나중에 추후에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분위기가 연출이 됐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투자를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나면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계약 공시가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계약 공시에 따른 분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살아나는지에 따라 2차 전지 투자를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전지에 대해서 상저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계속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줄으면 줄을수록 작년 동기 대비를 계속 좀 비교를 할 건데 작년 동기 대비에 대해서 보조금이 떨어지면은 수치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이제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를 따지기보다는 전 분기 대비에 따라 회복세가 올라온지 이거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접근을 한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되 공모가가 30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만 원 정도의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봤습니다. K컬처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 이제 의심하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영어 사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단어가 등재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데 이번에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달고나가 등재됐다고 전해집니다. 그 먼거리에도 시장이 그리고 전 세계 이목이 또 집중이 되고 있고 뭐 불닭볶음면 잘 팔리죠. 그동안 수출 데이터 좋은데도 쉬어갔다가 오늘 다시 달립니다. 화장품까지 같이 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태진 파트. 일단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하고 음식료 업종 모두 보게 되면 수출 모멘텀이 작용되는 섹터로 일단 지난해 상반기에 좀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섹터들이기도 합니다. 화장품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뭐 100억 달러 수출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수출 호조의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화장품 시장을 장악했던 점유율도 1위를 좀 기록했다라는 좋은 호재거리에 대한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죠. 지금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130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고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출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혹시 그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 두 섹터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음식료 업종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딱 보이는데 그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못 오른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 쪽 관련해가지고 삼양식품이라든지 S&D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K푸드 화장품 수출 기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 탑은 뭐라고 보세요? 삼양이에요? 아니면 삼양식품이에요? 아니면 오리온 뭐 이런 지금은 삼양식품이 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는 거 계속 보시는군요. 자, 화장품도 오케이 의견 주셨고 음식료도 긴 관점에서 괜찮다는 의견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하고 돌아올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도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4천억 원 넘게 매수 중인 외국인은 무엇을 가장 많이 담았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반도체 투톱과 올해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주를 담았습니다. 특히 오늘 기아가 3.8%대 강하게 상승하면서 현대차보다 더 강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유들 조금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매도 중입니다. 오늘 순매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다양한 모습인데요. 우선 현대모비스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사의 선제적인 투자 소식과 함께 CES에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필름만 붙이면 유리창 전면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부터 주행 정보 등을 안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 속에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한양행 기관 순매수 상위에 다시 오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가 6거래일 연속 불을 뿜는 가운데 어제부터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도 훈풍이 옮겨 붙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한미반도체를 오늘로써 6거래일째 매수하는 가운데 오늘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4거래일 만에 매수하면서 장 초반의 주가는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어제 7%대 상승 마감,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0.74%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1시 이후부터는 매도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지수도 보합권 가까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오늘까지 오르면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데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은 바로 로봇입니다. 어제 하락 마감했고 오늘 장 초반에도 크게 하락 출발하면서 로봇주 상승 랠리가 멈추는 듯 보였는데요. 로봇주는 10시 이후 낙폭을 급격하게 줄이더니 지금은 10에서 20%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 매수 특징주에 계속 잡혔던 이 하이젠 RNM이 오늘 로봇주 상승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급반등하면서 12시경에는 상방 VR까지 발동이 됐고요. 지금도 2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향후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이어서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은 하이젠 RNM을 동반 매수하면서 각각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도 함께 매수했고요. 둘 다 유리기판주도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은 태성을, 기관은 JNTC를 선택했습니다. JNTC는 6거래일간 연속 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JNTC의 주가는 4%대 상승하면서 22,9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로봇 기아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기아 가겠습니다. 일단 기아 현대그룹주에서 그 올해 투자 발표를 했고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돈을 쓰는 거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는 밸류체인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 수급이 괜찮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에서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는데 현대차는 보합인데 기아만 혼자 한 4% 가까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다른 뉴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기아는 오늘 재원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중국 진출을 한 이후에 지금 중국 거의 뭐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23년보다 지금 49% 급증한 판매량이 나왔고요. 작년 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약 한 24만 8천 대 이상을 판매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 브랜드죠. 웨다 기아 측에서 이제 합작 브랜드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지금 발표하면서 중국발 모멘텀을 좀 받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월 2만 대 이상을 계속 꾸준히 팔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성장세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델들을 잘 접목해서 팔았다.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소형 SUV, 뭐 중형 세단 이런 것들을 잘 골고루 잘 섞어서 잘 팔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사실 뭐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싱가포르, 사우디 이런 쪽에 이제 골고루 수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에서 수출하는 국가가 지금 현재 한 7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한 80개 국가까지 좀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서 중국 거점으로 하고 있는 기아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는 한 18만 대까지 이제 중국에서 바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서 기아의 중국 법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서 기아의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중국 판매 49% 급증. 네, 중국에서도 잘하고 있군요. 체크를 해봤고요. 로봇 가겠습니다. 하이젠 RNM. 로봇이 크게 흔들릴 때 당분간은 보면 안 되나 했었는데 오늘 쌍끌이 순매수가 하이젠 RNM에 나옵니다. 이 종목 픽했을 때가 한 10시 좀 넘어서 11시 그쯤에는 그렇게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는데 지금 급등입니다. 이지환 대표께서 어떻게 풀이하세요? 최근 이제 로봇이 삼성전자의 죄송합니다. 레인보우 인수 이후에 모멘텀이 한번 꺾일 수 있는 위치였는데 CES에서 젠슨왕의 발언으로 또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봇 테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멘텀도 강하지만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 투신이 세 주체가 모두 이제 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인데 로봇이 이제 이전처럼 단순하게 단기 테마성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모멘텀을 조금 길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고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 협동 로봇이나 AI와 관련된 휴먼 로봇 모두 다 보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에서 모멘텀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가 다시 AI 기반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의 전환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평가 체크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살펴봤고요.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유망주가 좀 겹치네요.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 휴마시스, 이거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물론 이제 질병청에 대해서는 뭐 중국 쪽에 대한 게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독감 환자나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서는 언제든지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진단키트주로서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주가가 뭐 조정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 나와 있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단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인프라 노후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던 섹터고요. 결국 AI 시대에 돌아가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전력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외자 유치를 받았는데 이게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업종의 랠리를 이끌었던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모습들이고요.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사 비해서는 아직까지 PER 평균치에 못 미친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64,900원 가격대에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달 말에 보호예수 물량, 해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종목은 이제 반도체. 저희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테크윙, HBM 주목하셨고 이지환 이사께서는 지수 대표주죠. 삼성전자, 어닝쇼크 바닥론 대두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